요즘 스마트 스토어 이야기 많이 나오나요? 예전에는 유튜브만 켜면 난리였잖아요. 한 달 만에 월천 찍었다?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고 퇴사했다. 하루 2시간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영상 정말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죠. 스마트 스토어는 끝났다. 초보자는 할 수 없는 비즈니스다. 잘 나가던 셀러도 망했다. 이런 말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댓글도 비슷합니다. 또 강입하려고 그러냐? 이제는 안 속는다. 스마트 스토어는 이미 늦었다. 맞아요. 많이들 떠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봐요. 원래 시장을 어지럽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빠져나갔거든요. 쉽게 돈 벌려고 들어온 사람, 상품보다 꼼수를 먼저 배운 사람, 사업보다 강의 후기부터 찾아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진짜 장사할 사람에게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가 끝난 게 아니라 골드러시를 찾아 떼지어 다니던 대중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소문만 쫓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제야 진짜 사업을 할 사람만 남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때 스마트 스토어 열풍은 정말 대단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열풍이라기보다 집단 최면에 가까웠습니다. 누가 월천 벌었다고 하면 다음날 다들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어요. 누가 위탁 판매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다들 도매 사이트로 몰려들었고요. 누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쓴다고 하면 사업 구조도 모르면서 프로그램부터 결제를 했어요. 이게 사업일까요? 아니죠. 그냥 불안한 사람이 불안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뛰어든 겁니다. 그 흐름을 타고 온라인 강의 시장도 엄청나게 컸어요. 물론 좋은 강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장에 많이 퍼진 건 좋은 교육보다 자극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무자본으로 시작하세요. 상품만 많이 올리면 됩니다. 키워드만 알면 상위 노출됩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면 자동으로 수익이 창출됩니다. 문제는 이런 말들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등록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키워드도 중요하고요. 키워드 도구 같은 프로그램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사업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칼 잡는 법만 배웠다고 요리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만 찬다고 축구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상품 등록만 한다고 셀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들 셀러가 아니라 자동 등록하는 자동화 노동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객은 누구인지, 왜 이 상품을 사야 하는지, 경쟁자와 무엇이 다른지, 광고비를 왜 써야 하는지, 리뷰는 어떻게 쌓는 건지, 재구매는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질문은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팔면 돈이 되나요? 이 질문 하나가 당시의 시장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끝났다.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봅니다. 끝난 거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환상이 사라진 거예요. 경쟁이 과열되면서 경기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광고비도 올랐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플랫폼은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누가 제일 먼저 나갔을까요? 공부 안 하는 사람,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만 보고 아무렇게나 운영을 하던 사람, 고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 시장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상품 아무거나 갖다 놓고 로직만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망한 거예요. 이건 시장이 망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이거는 시장이 정화되고 걸러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그만두고 무엇을 했을까요? 한때는 쿠팡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자사몰이 답이라고 하면서 자사몰을 하기 시작했고요. 당근마켓이 뜬다고 하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요. 요즘엔 또 AI 자동화로 몰려들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대로 팔지 못했던 사람이 쿠팡에 가면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상세 페이지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던 사람이 자사몰을 만들면 갑자기 브랜드가 될까요? 상품 감각이 없는 사람이 AI를 쓴다고 해서 그 감각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도구가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플랫폼을 갈아타도 사고방식이 그대로면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유튜브에는 늘 이런 영상이 있어요. 이제 초보자는 끝났다. 바뀐 알고리즘 모르면 다 망한다. 이 정책 모르면 모두 폐업한다. 이런 말은
아주 솔깃하죠. 이런 솔깃한 말은 아주 잘 팔립니다. 사람은 기회보다 공포에 더 빨리 반응하니까요. 그런데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망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약한 구조가 정책 변화 하나의 취약점을 드러낸 걸까요?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망한 걸까요? 아니면은 상품력도 콘텐츠도 재구매 구조도 없이 검색 노출 하나에만 기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상위 노출을 매출이라고 착각한 순간부터 이 사업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LTV를 계산하지 않았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고 지출입니다. 상품은 잔뜩 등록했는데 고객이 왜 사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업이 아니라 노점이나 다름없습니다. 잘 나가던 셀러가 무너지는 이유도 대부분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플랫폼 탓만 하기에는 사업 안쪽에 취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자금 관리가 약했거나 상품 경쟁력이 없거나 광고 구조를 잘못 설계했거나 콘텐츠가 빈약했거나 고객은 한 번 팔면 끝나는 대상으로 봤거나 대부분 이미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는데 외부 변화가 마지막 트리거 작동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알고리즘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사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런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내 사업이 어떻게 유지되고 성장하는지 이 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진짜 문제입니다. 최근 온라인 셀러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경쟁자가 줄어서 매출은 오르는데 시장이 너무 조용해서 예전이 그립다. 저는 이 말이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다들 경쟁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레드오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시장이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 많으면 경쟁이 심하다고 도망가고 사람이 줄어들면 끝난 시장이라고 외면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남들이 다 돈 번다고 할 때 들어가면은 돈을 못 벌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고. 남들이 다 끝났다고 할 때는 보기도 싫어요. 이럴 때가 오히려 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대중은 시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몰리면 기회라고 착각하고 사람이 빠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그 반대로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소란스러운 곳에는 이미 늦은 사람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용한 곳은 기회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스마트 스토어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떠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모두 떠났기 때문에 더 건전해진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강의팔이 욕하는 분들 많죠? 저도 부실한 강의를 자극적으로 유혹해서 파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매출 인증만 앞세우고 실제 비즈니스 구조나 온라인 커머스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사람들, 몇 개월 반짝한 경험으로 전문가를 행세를 하는 사람들, 운이 좋아서 매출이 많이 나온 걸 가지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행세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불안한 초보자에게 꿈만 팔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내면 반쪽짜리 이야기예요. 이 강의는 누가 샀을까요? 그 말은 누가 듣고 싶어 했을까요? 쉽게 돈 번다는 말에 반응한 건 누군가요? 판매자는 욕망을 팔았고 소비자는 그 욕망을 샀습니다. 이 구조를 보지 않으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스마트 스토어 강의에 속았다고 화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AI 자동화 강의에 돈을 쓰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에 실망한 사람들이 쿠팡 강의를 듣고요. 상위 노출 강의에 대였던 사람들이 쇼폼 자동 수익의 강의를 듣고 있어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쉽게 돈 벌겠다는 욕망은 그대로입니다. 쉽고 빠르고 편하게 책임 없이 이 네 단어가 붙는 순간 그건 사업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진짜 사업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숫자를 봐야 합니다. 고객을 봐야 하고요. 상품은 수시로 끝도 없이 고쳐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는 계속해서 리뉴얼 해야 되고요. 광고비가 왜 새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리뷰가 안 쌓이면 그 리뷰가 안 쌓이는 원인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고요. 경쟁자가 나보다 잘 팔면
그 사람들은 왜 나보다 잘 파는지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정말 힘들어요. 폼나는 일도 아니에요. 쉬운 일은 돈을 벌기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돈이 벌리는 법입니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쉬운 강의를 듣고 기법을 찾고, 분석하기 싫으니까 자동화를 찾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기 싫으니까 강의파리를 욕해요. 이 말이 불편하다면 오히려 한 번쯤 제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기를 당한 건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은 건지. 지금이 왜 기회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시장이 조용해졌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예전처럼 무작정 상품수만 늘리는 사람들 줄었습니다. 강의 하나 듣고 바로 돈 벌겠다고 덤비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시장에 소음이 줄어든 겁니다. 둘째로 꼼수가 점점 힘을 잃고 있어요. 네이버 정책이 강화되면서 어뷰징은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처럼 닭등으로 돈 버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네이버가 계속해서 닭등을 차단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정책이 강화되는 이유는 상품력과 콘텐츠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세 페이지 초안을 잡는 것도 수월해졌고요. 키워드 공략하기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고객 리뷰를 분석하는 것도 과거보다 훨씬 쉽습니다. 광고 카피를 짜기도 쉽고 콘텐츠 기획하기도 쉬워졌어요. 시장 조사도 과거보다 더 쉽습니다. 하지만 AI가 모든 사업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에요. AI는 실력 있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지 비즈니스의 근본을 모르고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에게는 빠른 속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빨리 길을 잃을 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끝난 건 사람들의 환상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사업을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냥 남들 따라서 위안을 얻고 싶은가요?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유행이나 공포에 휘둘리지 마세요. 대중의 관심이 식었을 때 본질이 남은 이 시장을 다시 조용히 파고들어야 됩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지성으로 하는 거는 여전히 효과가 없어요. 제대로 된 책 한 권을 읽고 비즈니스 원리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힘드니까 마음에 맞는 분들과 스터디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기회는 사람이 몰려가는 소란스러운 곳이 아니라 내 실력을 쌓으며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할 때 바로 지금이 승부해야 된 타이밍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